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우리 인간은 태어날 네.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1유전자인 세포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밀병기, 또 면역력을 좌우하는 제2유전자인 미생물 유전자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들어와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원으로 모여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 세균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오해를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세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나쁜 세균, 병원균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균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익균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 목욕탕 가면은 네.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고 때털로 막 이렇게 얼굴을 문지른다. 여기 막 이거를 막 그 뭐라고 할까 때를 벗긴다고. 예. 근데 어느 날 방송에서 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지 당신 이렇게 하면 미생물 맞아. 이런 게 여기 얼굴에 있는 게 다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부러 이렇게 세안제 안 하고 그냥 맹물로만 이렇게 부드럽게 하라고 한 이유가 좋은 것까지 싹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진짜 옛날에 그런 얘기 교수님도 들었거든요. 아버님하고 모욕탕 따라가면 어른들 막 이렇게 문지르지 않아요? 예, 여기도 문질러, 등도 막 문질러주고. 예, 등도 세게 예, 문질러요. 예, 옆 사람도 문질러주고. 그럼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이제 피부에 사는 미생물들이 벗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장 속에 이제 서식하는 이 수천 종의 미생물들은 대부분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진 않는 무해하고요. 네. 또 대부분의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은 우리 인체의 거의 대부분의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인간의 소장과 대장에는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의 균형을 우리는 세균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의 비율이 우리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전쟁터와 같아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24시간 끊임없이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같이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익균에도 그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명장이 딱 있어가지고 유해균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예,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입속에 어떤 종류의 유익균은 작균을 제거하거나 해서 입에 냄새 나는 것을 억제하거나 또 소화 효소를 잘 촉진시킬 수 있는 영향도 있고요. 또 어떤 균들은 우리가 강한 산성을 이제 내서 충치를 유발하기도 하죠. 또 피부에 있는 유익균은 또 pH를 유지하거나 윤기를 바르게 이렇게 나오게 해서 피부의 탄력도 좋아지게 하고 피부를 이렇게 pH를 잘 맞춰주는데 어떤 또 균들은 또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또 불규칙해진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나거나 이렇게 해지면 유해균이 성장해서 또 이 모공들을 또 골마 여드름을 또 만들게 하고요. 또 피부 트러블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속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 미생물의 세균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은데 네. 유익균과 유해균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면 정해져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 우리 인체 속의 미생물들은 워낙 방대해서 뭐 유익균과 유해균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일부밖에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유익균이 하는 대표적인 일들을 좀 보면은 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또 흡수도 하고 또 에너지를 바꾸기도 하고 또 인간이 가진 이 소화 효소로는 완전히 분해 못하는 음식물들이 있어요. 네, 예. 이런 음식물들을 완전히 분해해주고 또 다시 우리 몸에 영양소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대사 및 효소 작용에 관여해서 네. 몸에 들어온 약물이나 또는 발암 물질들을 분해하고 배설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정말 유익균이 정말 너무 소중하네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예.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학 첨가물, 또 환경 호르몬, 또 잔류 농약, 또 중금속 물질, 또는 우리가 의약품 성분들, 또 화학 계면 활성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외인선 독소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외독소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장에서 차단시켜주고
막아주는 것도 장내 유익균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조절, 또 우리 호르몬 조절,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또 장 윤모의 밀착 결합, 또 우리 가장 중요한 또 체온 조절, pH 조절, 이런 소화 기능과 대사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장내 유익균들이 하고요. 또 특히 장 상피세포에 살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월급도 받지 않고 알아서 착착 해내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미생물에게 그리고 네. 미생물에게 우리가 고맙다고 박수. 인사 한번 네. 합시다. 미생물 박수.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인사를 저 박수를 쳐요? 고맙잖아. 이렇게 우리 미생물이 우리 몸 속을 이렇게 지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특정한 미생물은 면역 세포에 관여하는데요. 우리 신생아 시기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으면은 알레르기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 또 각종 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거네요. 근데 예. 마이크로바이옴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뭐 정우가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죠. 항생제 주사를 맞고 네, 그렇죠? 네. 그걸 맞아야 또 감기가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뭐 정말 장어나 뭐 이런 어떤 그 모든 저 물고기 같은 것도 거기다 막 항생제를 넣어야 그 물고기들이 그 안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항생제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안 좋다는 말이 많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항생제의 최초의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가 처음 만들어진 후에 이 상당수의 폐렴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이 많이 사라졌어요. 1928년도에 프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이 포도상 규균을 배양하던 중에 이상한 균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곰팡이 핀 주변에 이 포도상 규균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래? 프레밍이 의문이 들었죠. 곰팡이에 나온 물질들이 포도상 규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는 푸른 곰팡이 일종인데 프레밍도 자신도 그때는 이 몰랐던 희귀 곰팡이였어요. 네. 그래서 이 플레밍이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항생제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고 이 플레밍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같이 연구했던 프로리와 체인이라는 과학자가 예. 이 페니실린을 정제하고 대량 생산하면서 또 약으로 만들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도움을 또 주고 있고 예. 예, 또 이 푸른 곰팡이의 이름을 딴 페니실린 항생제가 처음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바야흐로 항생제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생제가 정말 우리 어떤 인류에 큰 도움을 준 또 굉장히 정말 고마운 예. 존재네요. 네, 그런데 예.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은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만 없애는 게 아니라 예, 유익균도 함께 사멸된다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예,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파괴되고 특히 우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같은 특정한 병원균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맞아요. 또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하면 약국에 가서 선생님 이게 항생제니까 이렇게 유산균을 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같이 드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 데리고 소아과를 가면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항생제가 안 들어가 있는 약을 주시려고 하시고 예. 정말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 미생물을 네. 힘을 좀 실어주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 사실상 이 무균 상태로 태어난 이 신생아의 몸에서 처음에 미생물 분비들이 언제 어떻게 형성될까 하는 겁니다. 분만과 산모의 질석에 있는 미생물, 또 수유 방법에 따른 미생물 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